자, 그럼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3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300명대인데 일단 현재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던 확진자들이 이제 비수도권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예, 예. 그 비수도권에서 얼만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가 얼만큼 더 커질 것인가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계속 300명 되면서 더 증가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 300명에서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N차 감염이 얼만큼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생산 지수를 1.4로 보게 되면은 한 500명까지 증가한다던가 또 어떤 데서 이제 3으로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한 번 더 추가적인 N차 감염이 있었다면은 거의 1000명이 지금 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300명에서 커브가 꺾일지 완만해질지 아니면 계속 증가할지 이것을 좀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좀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점도 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처음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온 적은 처음이고요. 아, 예. 예, 최근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되면서 지난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휴가도 많이 다녀오시고 네네.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또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여파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휴가나 연휴를 맞아서 지방에 계신 그 가족을 또 뵈러 가시면서 또 감염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 뭐 일부러 이렇게 가족을 감염시키러 가신 것이 아니고 그 무증상 감염에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비수도권 왕래가 잦아지면서 충분히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미 좀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정말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방금도 저희가 뭐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인천 갈릴리 장로의 목회자와 교인 20명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까지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무엇보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N차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이 좀 중대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N차 감염을 확인하는 지금 의심되는 장소가 168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사를 통해서 이 168개소에서 얼만큼 감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음성 확인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음성이 언제까지 나올지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N차 감염이 얼만큼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며칠간 이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또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참석자들이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또 도심에 있던 분들이 얼만큼 추가적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추가 확진자가 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 그 압수수색한 신도 명단하고 기존에 제출된 신도 명단하고의 비교 결과가 아직은 보도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예. 만약에 어떤 의도적으로 좀 허위 명단을 줬다면 좀 핵심 신도 명단을 일부러 좀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 명단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특히 이제 누락된 신도들 중에서 보다 조금 더 뭐 좀 숙식도 같이 하시고 더 친밀하게 지낸 확진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기 때문에 이제 제출된 자료하고 이제 압수수색한 자료를 좀 비교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동 일부가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 간호사가 보호장구 착용을 상당히 준수했다라고 알려지는 만큼 글쎄요, 뭐 추가 확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다 이제 의료진들이 다 보호장구를 하시고 또 환자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큰 감염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같은 의료진들끼리 좀 어떻게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같이 드시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동료 의료진 간에 조금 추가적인 감염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확진자들의 그 상황들을 좀 보면 뭐 공연계, 뭐 교회를 포함해서 공연계와 휴가지, 법원, 경찰청, 지하철역 그야말로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병상이 이제 부족해지는데 네. 감염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부지불식간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고 이런 데 장소 노출이라든가 모임을 자제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확산세가 네. 좌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서 이런 모임들을 제한하고 있지만 예, 예. 결국 방역 당국에서 미칠 수 있는 방역의 손길은 제한적이고 결국은 개인분들이 얼만큼 또 모임을 계속 하시고 또 만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셨는가 이거는 사실 다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만큼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느냐가 앞으로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서 중증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또 이 환자분들을 위한 병상수가 곧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병상수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예, 예. 이제 치료할 병상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생기신 환자분들은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이 이제 사망률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진자 증가하는 커브를 꺾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 확진자의 증가 추세를 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용한 전파가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무증상기에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언제든지 증상이 없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감염시킬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또 감염될 수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렇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추적해서 격리하는 이런 방역 통제망 안에 있는 감염자들은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만 말씀하신 깜깜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감염원이 계시고 예. 그 감염원이 또 다른 감염을 시키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감염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것은 방역 통제망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염 전파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5월 이태원발 사태부터 계속 좀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 오고 누적되어 있던 것이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시는 틈을 타서 각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가 뭐 앞서 뉴스로도 좀 전해드렸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점을 좀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가 되겠고요. 또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고위험 시설로 통한 감염이 계속 노출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은 이제 운영 제한, 이제 사용 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관람을 허용했지만 그랬었죠? 이제 무관중 경기로 바뀌게 되고요. 또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 개학하게 되면은 학교 등교 인원도 좀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또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이라든가 이제 민간 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운영 제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주말까지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대유행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금보다 방역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아니냐,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충실히 지키셔도 네. 좀 어느 정도 이런 확진세를 확산세를 좀 좀 잡을 수 잡을 있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 밀접된 환경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피하시고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시게 되면은 예.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확산세를 꺾을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얼만큼 국민들이 잘 실천해 주시고 잘 수용하시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사실 이제 2단계로 강화한다는 것이 이제 2단계 세부적인 수칙도 중요하지만 2단계로 발표한다는 것에 주는 어떤 신호, 방역의 어떤 심각성과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심각성, 이것을 좀 주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단계를 국민들이 얼만큼 잘 지키시고 예. 또 거기에 된 수칙을 얼만큼 잘 적용되고 또 좀 모호하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아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3단계도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제 3단계를 갑자기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좀 혼란이 오고 또 어떤 방역의 피로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반발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될 수가 있어서 일단 2단계를 좀 철저히 잘 지키고 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좀 보면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좀 몇 분 이게 보이는데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좀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불효불급한 모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사실 또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부른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또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기면 또 이제 만나자고 한 사람들 이제 또 미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런 만남을 제한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불효불급한 외출도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방역 수칙 준수를 좀 당부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의협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총파업 의지를 강행을 했습니다. 글쎄 뭐 의료 공백 상황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마 이제 유보와 이제 철회의 어떤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글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대립에서는 그 먼저 지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대립에서 먼저 져주는 쪽이 져주는 이유는 뭐 자기 뜻을 굽히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서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더 얻게 되면은 나중에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런 코로나19라는 대유행이라는 큰 위험 앞에 조금 먼저 지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뭐 이런 4대학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 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에 뭐 다 같이 합심해서 지키고 나중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뭐 전공의 수련에 뭐 공공 자원을 비용을 지원받는다든지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는 대신에 어떤 거기 근무한 의사의 어떤 정년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앞에서 좀 정부와 의료계가 좀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더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 백신 개발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3상 시험 중인 곳도 있는데
백신 개발 과정은 좀 순조롭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3상 시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 그러니까 좀 10,000명이나 뭐 10만 명 단위로 좀 드물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없는지 네.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백신 연구는 이제 항체가 생기는지를 보는 건데, 네네. 물론 이제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또 항체가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좀 약하게 걸려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다는 의미가 코로나19에 전혀 안 걸린다는 뜻인지, 네네. 아니면은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는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항체 생성률 말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방어율까지 좀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백신은 이제 안정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러면 오히려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보다 이제 통계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개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